민주당 내 이른바 자중질환 상황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 의원이 의원들의 투표 전에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입니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 의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 빼고는 다 불참했습니다. 네, 본인은 가결표를 던져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만 남아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투표를 참여한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이 1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성표가 113표가 나왔는데 권성동 모두가 참석했다는 전제하에 권성동 의원 표를 합하면 167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또 이제 몇 표가 오겠죠. 그런데 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들은 내용 중에 본인을 정적을 희생물로 삼지 본인이 누구의 정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본인을 너무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왜 정치 보복인지 우리가 정말 무수한 날 무수하게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도 하고 토론하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깡그리 무시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돈은 받지 않았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돈은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종교단체에서 준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과 추리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신상 발언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가 한 표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가를 써서, 그러니까 찬성을 써서 넣는 게 언론에 포착됐거든요. 그래서 반대가 누굴까? 아마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언론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네. 의총에서요, 권 의원이 나와의 의리 생각 말라라고 했다는 단독 보도도 있었어요. 네. 의총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예, 일단 굉장히 지금 참담한 분위기죠. 예.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위에서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당내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당내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권성동 의원이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이제 의리를 생각해서 반대 표를 던지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해서 이제 숨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했고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명도 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의총에서도 했는데 사실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또 찬성표를 던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홀로 남아서 본인의 표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 그만큼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면서도 본인이 이때까지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절차상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안 요구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약간 해석하기에는 공격적인 발언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한 700자 남짓 굉장히 짧게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려왔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이게 좀 짧게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투표를 의뢰했을 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가능한 한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야 그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런 혐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도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설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이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금 어차피 정해진 결과잖아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당연히 가결표를 던질 테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설명하는 뭐 방식이라든가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이제 영장 심사 날짜가 아마 법원이 공지를 하겠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다음 주 초쯤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구속시켜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법원의 영장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국회 회기 중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전적으로 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결정의 몫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정한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증거가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달한 사람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전달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에 구속영장에도 그 증거의 요지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영장재판 판사가 이거를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유를 댈 수 있을까?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적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보좌관을 통해서 그 조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하고 통화를 시도했다가 그게 또 우연찮게 택배 기사와 예. 통화된 게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